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금요일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진행의 신민영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또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3% 이상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도 2%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결국 5,800포인트를 찍으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이후로 연일 상승세고요. 시원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삼성전자는 쉬어가지만 SK하이닉스의 급등세가 돋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마켓 에이컷은요, 지수 전망과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지수가 5,8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6,000P를 향해서는 이제 단 200포인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죠. 연휴를 보라고 돌아온 증시가 계속해서 이렇게 시원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지수 상단도 높여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설 연휴가 지난 만큼 본격적으로 따뜻한 봄 같은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연휴로 쉬어가고 있는 사이에 골드만삭스에서는 또 12개월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에 대한 목표치를 5,700포인트에서 6,400포인트로 단 3주 만에 또 끌어올렸는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이익 전망치 상향이 있었습니다. 올해 한국 증시의 이익 성장률을 120%로 전망했는데 시장의 예상치 115%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분석이고요. 역시나 반도체가 이익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코스피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비중 축소는 성급하다라면서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해서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 의견을 유지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력적인 업종 탑6를 꼽았는데 다 오늘 잘 가고 있는 업종들입니다. 반도체, AI와 메모리 수요 강세에 대한 탄력 계속 받아가고 있고요. 지주사 쪽도 밸류업에 대한 수혜가 이어지고 있죠. 조선과 방산, 원전까지 조방원은 미국 모멘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보틱스, 헬스케어까지 주도 업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 속에 업종 안에서 순환매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역시 건강한 요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국내 증권사에서도 이제 5,000포인트를 견고한 하방 지지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5,000포인트는 꿈의 지지선으로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견고한 하방 지지선으로 하단이 5,000포인트를 지지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증권의 분석도 눈에 띄었는데요. 보수적인 그리고 낙관적인 시나리오 두 개를 제시하면서 앞으로의 지수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좀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반도체 PER을 좀 보수적으로 8.9배를 적용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 시총이 2,30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봤고요. 반도체가 아닌 종목들의 시총은 3,143조 원 정도로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20%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코스피 고점이 보수적으로 봤을 때 6,650포인트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좀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올해 고점을 거의 7,900포인트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PER 고점 평균을 12.1배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 이에 따른 이론적인 시총이 3,225조 원 반도체 분야에서 그리고 반도체가 아닌 업종에서는 이론적으로 시총이 3,289조 원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른 장기적인 기대 수익률 43%로 책정을 하면서 이에 따른 코스피 올해 고점은 7,870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7,900포인트 가까이 또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연일 시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 증시 화랑의 수혜 섹터인 증권주로도 시선이 쏠려가고 있습니다. KLX 증권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6개월 사이에 27%나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증권주도 신고가 영역에 있다 보니 상승의 좀 피로도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증권에서는 이 증권주가 아직도 40여 년 전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최근에 가파르게 급등을 했지만 그럼에도 약
40년 전인 1988년대에 삼저호황 당시 고점보다 주가가 더 낮은 증권사가 많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삼저호황 당시 88년도에도 시세를 1, 2년 동안 초기에 이끌었던 것은 삼성전자이지만 후기 1, 2년을 이끌었던 것은 트로이카 주식으로 불리고 있는데 증권과 건설, 상사가 꼽히죠. 이에 따라 이 주도주를 이끌었던 업종 중 하나가 이번에도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후발주자로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1988년 당시에 PB를 계산하지는 못했지만 2007년 당시에 PB를 계산했을 때 증권업종의 12개월 선행 PB가 2.24배였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88년 그 당시에는 이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2007년 당시 PB가 2.24배에 달했었고 88년 당시엔 더 높았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현재는 이보다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더 충분하다라는 전망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증권사에서도 계속해서 증권주는 눈여겨볼 만한 섹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LS증권에서도 이제는 금융주도 PER을 바라보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금융주 전반이 업사이클, 상승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러한 가운데 이익과 주주 환원이 반영되고 있는 PER의 비중이 커지는 구간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업종 그리고 종목별의 PER의 절대적인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고평가 종목과 저평가 종목을 가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주요 증권사들의 PER을 좀 비교해 보자면요. 실적 전망 기반으로 봤을 때 올해 선행 PER을 살펴보면 작년보다 모두 PER이 낮은 수준입니다. 우주 모멘텀이 강력했었던 미래에셋증권의 경우에도 지난해에 선행 PER이 17배, 그리고 올해는 선행 PBR 14.9배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적 기반의 상승이라는 점을 기반으로 봤을 때 PER 부담은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절대적인 PER이 좀 낮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로 볼 수 있는 종목들로는요. 삼성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현재 8.2배 그리고 7.5배로 PER 10배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주도 이제는 안정적인 선택지가 아니라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업종으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금융주, 또 증권주에 대한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켓 A컷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현재 구간의 시장 상황 점검해 보시죠. 김주영 앵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국내 증시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어제는 코스닥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면 오늘은 코스피의 상승세가 강한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 코스피 오전장에 5,700선을 가뿐하게 돌파해낸 이후에 오후장 들어서면서 5,800선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는데요. 연일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어제 급등했던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쉬어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현재 구간에도 코스피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5,700선 돌파 이후에 오후장 들어서면서 5,806포인트까지 터치를 해냈는데요. 장 전반적으로는 오늘 조방원이 견인을 하고 있고요. 장중에 반도체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 측에서 SK하이닉스의 주요 주주로 등극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지분 5%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코스피의 경우에는 5,79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5% 가까이 급등했던 만큼 오늘 장 초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1% 넘게 밀리기도 했지만 빠르게 낙폭을 축소해낸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박스권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현재 1,153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8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기전자 업종으로 중심으로 순매수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의 경우에는 장중에 매도로 돌아섰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매도 흐름을 이어가면서 외국인과 기관 사이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매도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오늘 개인의 경우에는 3천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들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산 확인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방산주들도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요. 또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핵 포기 시한을 10일이나 15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첨단 무기에 전폭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내놓으면서 오늘 방산주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퍼스텍의 경우에는 25% 급등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하나 시스템도 10%가량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8.7%대 강세, LIG 넥스원도 4.8%, 현대 롯데의 경우에는 4.2%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오늘 보험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증권, 은행에 이어서 보험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국내 증시 상승세 대비해서 이 보험주 저평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나 투심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보험주들 전반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미래에셋생명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고요. 롯데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상한가 도달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 27%대 강세, 현대해상의 경우에는 8%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DB손해보험도 4.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체크해 보시죠. 자, 종목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찾아보고 투자 전략까지 알아볼 텐데요. 종목 파인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화재입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살짝 살펴보긴 했지만 오늘 보험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미래에셋생명 이런 건 상한가를 가고 있고 보험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가고 있는데 이거는 3차 상법 개정 관련된 이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설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3차 상법 개정안에 약간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설 연휴 전에는 뭔가 예외 조항도 두고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된 거에도 더해서 이런 회사는 좀 봐주고 이런 식의 절충안들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막상 이제 설 연휴 때 민심을 들었는지 설 연휴가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거 없다. 중소기업, 벤처기업에도 예외 없이 다 적용할 수 있는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 제3차 상법 개정의 속도를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국회 쪽에서 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예외를 둬야 하는 부분은 있는데 국가 기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입니다. 방송이나 통신이나 항공 이런 쪽은 외국인 주주 지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를 두지만 그 전에 절충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중소벤처기업도 예외 없이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러면서 민주당 내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여기에서 3차 상법 개정안 조정안을 이달 내로 빨리 마련을 해서 법사위에서 20일에 최종안을 의결하고 2월 내에 임시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라는 그런 지금 로드맵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는 일정은 아니지만 국회 쪽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나 이야기들을 통해서는 어쨌든 2월 내에 3월이 되기 전에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처음에 이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것이다, 의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처음에 떠올린 건 우리가 배당 많이 주는 데를 찾았죠. 금융지주사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해서 증권주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죠. 증권주들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다가 자사주 의무 소각을 미리 해버리는 그런 조치, 대신증권 같은 회사들이 미리 자사주 의무 소각해버리는 선제적인 조치를 막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같이 뛰어 올라가고 있고, 오늘은 보험주까지, 역시 보험도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좀 있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들이 있는 그런 보험 회사들이 잘 가고 있고, 자연스럽게 지주사,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지주사, 뭐 두산이라든지 한화라든지 이런 쪽도 저희가 봐야 되겠고요. 이 외에도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들 지금 막 리스트가 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1위부터 100위까지 자사주 랭킹 막 나오면서 그런 종목들을 골라내기, 솎아내기 위해서 많은 지금 시장의 참가자들이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한화생명이 26%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미래에셋 생명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몇몇 이 보험사들이 20% 넘게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고,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그룹의 이 보험사들도 오늘 일제히 같이 5% 이상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늘은 상승 탄력이 장중에는 조금 떨어지고는 있는데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미래에셋증권 벌써 7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SK증권도 계속 최근에 20%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도 20.33% 상승세. 이외에도 금융지주사 중에 KB금융이 PBR 1배를 넘어섰는데 그 뒤를 추격하고 있는 신한지주나 하나금융지주, 오늘은 특히 하나금융지주가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나오면서 3%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주 전반적으로 지금 상법 개정안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파인더는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 오전 중에 막 10%가 넘어가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의 대미 투자를 본격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거기에 또 수혜를 받거나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대미 투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1호는 어떤 산업 분야일까요? 어떤 섹터일까요?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미리 일본이 자꾸 우리보다 선수를 치는데 일본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했습니다. 이러니까 일본이 뭘 투자했나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오하이오주와 텍사스, 조지아 요 세 개 주에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일본이 계획을 밝혔는데, 일단 오하이오주에서는 가스 화력 발전과 관련된 투자를 할 것이다. 텍사스 쪽에서는 석유가스 수출 인프라를 조성하는,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할 것이다. 조지아주에서는 인공 다이아몬드를 제조하는 시설을 또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전력, 에너지, 그리고 광물 이런 식으로 투자를 일본이 포트폴리오를 짜서 1차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자, 요 주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오하이오주나 텍사스나 조지아는 공화당이 강한 지역이라거나 아니면 조지아주 같은 데는 굉장히 접전 지역이죠. 올해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우세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 조지아주에 일본이 투자하는 거 봐라,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렇게 비슷하게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런 경합 지역이나 아니면 공화당이 우세한 주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도 비슷하게 에너지, 전력, 광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에너지는 우리는 루이지애나주에 LNG 관련된 아니면 펜실베니아의 셰일가스 투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전력 인프라 우리는 조지아주의 보글 원전 인근의 SMR 결국 원전이 우리가 또 중요한 하나의 빅카드니까 원전 관련해서 원전 부품을 공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핵심 광물 공급망 관련해서는 네바다주의
리튬 관련된 투자라든지 애리조나주의 구리 관련된 투자 이런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핵심 광물 관련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원자재 소재 관련된 유통을 하는 이런 회사니까 미국의 직접 투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모멘텀으로 오늘 주가가 올라가고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일단은 지금도 8%대, 장중에는 10%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윗꼬리는 약간 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까 SMR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결국에 10만 원 넘어섰습니다. 10만 3,700원까지 왔고요. 보성 파워텍은 상한가를 결국에는 찍었네요.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이외에도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효성중공업도 지금 상승 탄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아까 저희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조선도 우리는 중요한 카드잖아요. 한화오션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6%대 상승세. 현대중공업도 역시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관련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같은 미국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아까 방산 살짝 말씀드렸지만 요거 방산은 또 약간 다른 결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요 페이지를 제가 캡처해온 거 한번 보실래요? 미국의 폴리마켓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팅을 하는 이런 사이트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대통령 선거를 한다든지 이럴 때 베팅을 하는 그런 페이지인데 요 폴리마켓에서 지금 미국이 이란을 정말 공격할까라는 거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날짜가 2월 중순부터 2월 말 쭉쭉 가잖아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유가가 막 튀어오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또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D-15일이다 라는 시한을 딱 못 박았습니다. 이란과 좋은 대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열흘 내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이란이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타격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중동에 평화가 없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란은 역시 이것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엔에다가 서한을 발송했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가 제일 싸다 이란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고 핵과 관련된 협상 평화적으로 마무리 지어라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베네수엘라를 타격한 일시의 타격, 한 번에 타격해서 마두로를 데려왔잖아요. 이런 식의 타격이 이란에서도 있을 수 있다. 지금 이란 쪽으로, 중동 쪽으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나 전투기들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이런 외신들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주말에도 이런 여부는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기한은 15일 줬으니까 이 이내에 어떤 협상이 이루어질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방산주들이 바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8% 넘게 상승세, 한화 시스템은 방산, 우주, 이런 대공무기 다 연결된다는 좋은 평가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다시 10%대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유가가 올라가니까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도 동시에 7%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 가스 관련된 종목도 역시 함께 연관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중앙에너비스가 17%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종목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홀딩스의 권영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을지 권영우 대표의 첫 번째 선택 종목 파인더는 어떤 종목일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두산에너빌리티 저도 앞서 살짝 확인을 해봤지만 최근에 지난주였죠. 아마 권영우 대표님이 저희가 기억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 가지고 오셨었는데 한번 다시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 추천을 하고 나서 오늘 좀 새로운 레벨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강하게 매물로 작용했었던 부분을
외국인이 한번 소화를 해주면서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한 10만 원 이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오늘 그 대미 투자 관련해서 이슈가 좀 주목을 받아서 에너지 파트 쪽에 좀 포커스 초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가스터빈을 비롯해서 뭐 원전, SMR 전부 다 이제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이제 국내 회사인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 이제 원전이랑 SMR 측면에서 부각을 받았더라면 최근에 이제 가스터빈을 처음으로 미국으로 이제 고객사한테 납품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스터빈 모멘텀도 좀 같이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그 강점을 얘기해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미국의 그 가스터빈을 제조하는 기업들은 주문을 고객사들로부터 받으면 생산하는 데까지 고객사한테 도착하는 데까지 몇 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에너빌리티는 유일하게 1년 안에 정말 단기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LNG 발전소를 비롯해서 뭐 원전이나 SMR 같은 경우에는 건설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뭐 원전은 10년이고 SMR은 4년인데 가스터빈을 비롯한 어떤 복합 화력 발전소 혹은 LNG 천연 발전소는 그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터빈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슈가 좀 있죠. 정책적인 이슈가 있는데 경주시에서 SMR 1호기 유치에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지금 들어갔고 환경부에서도 지금 대형 원전 2개랑 SMR 1기를 좀 추진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타이트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그 원전주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내가 진입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무리하게 이제 추격 매수로 따라오지 마시고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가 이제 요새 이제 미증시를 보니까 어제도 이제 블루아울 관련해서 대형 사모 펀드 쪽에서 환매를 뭐 중단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이벤트로 인해서 미증시가 좀 조정이 나왔고 한동안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계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증시도 비슷하게 좀 따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이 블루아울 관련해서는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보통 사모펀드가 환매를 중단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뭐 미국에서 증권사들이 지금 뭐 BNB 파라파도 그렇고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환매를 중단한 이후에 뭐 금융위기가 터졌다 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말은 하지만 사모펀드에서 환매를 중단을 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만기 때 가져가라 이 얘기지 돈을 안 돌려주겠다 이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좀 너무 과도하게 좀 해석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북미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을 비롯해서 SMR, 가스터빈 모두 다 수주 청신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현대건설, 뭐 삼성물산 전부 다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조정 시에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오전에 봤을 때는 수급이 개인 매수가 좀 우세했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근데 지금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다시 좀 순매수세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파인더로 권영우 대표는 두산 에너빌리티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신고가 행진 지금 1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 조정 시에도 여전히 매수 유효하다라는 의견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권영우 대표의 종목은 뭘까요? 종목 파인더 선택해 주신 종목은 SK증권입니다. 자, SK증권뿐만 아니라 대표님 요즘 증권주들이 지난주 그리고 설 연휴 이후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증권주들을 어떻게 저희가 접근하고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증권주는 지금 뭐 SK증권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2번 가고 뭐 시가가 굉장히 높게 뜬 상태에서도 상한가를 말아 올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시가가 아예 상한가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좀 이렇게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새 이제 증권주가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뭐 크게 뭐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상법 개정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어떤 밸류업이 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가 좀 중요한 건 두 번째 포인트가 좀 중요한 건데, 지금 코스피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시 매수 대기 자금이 쌓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투자자들은 매매를 적극적으로 또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주들이 지금 그동안 증권주들은 어떻게 본다면 어떤 배당에 대한 기대감, 연말에 이제 배당을 좀 받아볼까 하는 어떤 그런 투자 포인트가 있었다면, 지금은 실적에 대한 이익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증권주들이 상승이 나오는 것을 이제 알렸던 게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증권이 이제 대장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만약에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증권주들도 같이 좀 차익 실현과 약세가 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니 해도 어떤 주식에 있어서 섹터나 테마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물려도 대장주를 사라라는 말이 있듯이, SK증권이나 뭐 다른 뭐 상상인 증권 이런 증권주들을 공략하기보다는 미래에셋 증권이 좀 조정이 많이 나왔을 때 뭐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보는 전략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SK증권 같은 경우에 지금 투자 주의가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리하게 좀 따라가지 마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증권주들이 한번 지금 시세 분출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뭐 대장주가 약간 주춤거린다,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같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참고해 주십시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 포착하신 종목 좀 알려주시죠. 오늘의 포착 종목은 뭘까요? 오늘의 포착 종목은 삼성 SDI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 SDI. 네. 네네. 이게 되게 구미가 안 당기는 종목이죠. 아무래도 EV, 전기차 그 산업이 약간 주춤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보조금을 주던 거를 폐지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구매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완성차 판매 비중이 전기차보다는 아직도 뭐 하이브리드랑 이제 내연기관 쪽으로 좀 비중이 좀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지금 전기차는 어떻게 본다면 좀 성장이 가파르게 성장한다기보다는 좀 완만하게 혹은 좀 박스권으로 판매량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ESS랑 이제 소형 배터리 쪽,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ESS 쪽은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전력 인프라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캐파 자체, 파이 자체는 작년에 이제 뭐 완성차 기준으로 봤을 때 완성차 전체 파이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이 ESS 쪽 파이는 20%밖에 안 돼요. 완성차를 100으로 했을 때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작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ESS 쪽 비중이 그러면 EV 배터리 쪽에 대한 모멘텀보다 비중이 더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 상승이 충분히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니 해도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반등이 많이 나왔었던 이유가,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나서 그 아틀라스에 로봇 배터리가 적용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로봇에 대한 밸류를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 3사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가장 빠르게 확실하게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삼성 SDI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이제 26년도에 양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3사 중에서 제일 빠르기도 하고, 또 아틀라스랑 유일하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협업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가 양산이 되고 좀 아틀라스가 연 3만 대 혹은 그 이상으로 좀 양산이 됐을 때는 이것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도 이제 보면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쌍끌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 이것도 좀 긍정적이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무난하게 이제 42만 5천 원에
전고점 라인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제약바이오는 지금 반도체가 주춤할 때 어쨌거나 시장에서 외국인은 파생 상품, 선물 옵션에 이제 베팅을 해서 수익을 보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좀 조정이 나오면 다른 섹터로 패시브 자금을 유입을 해서 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타겟이 되는 게 바로 이 삼성 SDI, 에이젠솔 이렇게 배터리 3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아, 그렇죠. 가격 전략을 안 드렸네요. 가격 전략은 목표가 45만 원으로 말씀드릴 거고 손절가는 36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포착 종목으로는 2차 전지, 그중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또 특화되어 있는 삼성 SDI를 매수를 해보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여력도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까지 오늘의 포착 종목 알아봤습니다. 자, 종목 파인더 오늘 권영우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욕주가 상업용 로보택시 허용 법안을 철회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해 관계자들과 논의한 결과 이 방안을 추진하는 데 지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웨이모는 뉴욕시 외곽에서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뉴욕 외곽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미국 최대 택시 시장인 뉴욕시로 확대하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운수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택시 및 트럭 운전사 단체는 일자리 감소 우려를 제기하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웨이모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서 주당 40만 건의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올해 20개 도시로 확장해 주당 100만 건 달성이 목표였다. 블룸버그는 이번 결정이 웨이모의 공격적 확장 전략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 코스피 5천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800선도 돌파했던 코스피, 또 그 이후로 코스닥도 3,000을 향해서 저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말로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과 업종들을 선정해드리는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좋은 종목들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대단히 좋습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장 초반보다 네. 뒤로 갈수록 상승 탄력을 높이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의 좋은 소식도 있고 지수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네요. 맞습니다. 지금 지수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의 기대치도 올라갈 거고 네. 내 종목이 움직였느냐 안 움직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기존부터 말씀드렸지만 지수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네. 어차피 움직이는 지수고 목표치를 정해놓으면은 우리가 끝까지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 언제 꺾이냐면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꺾이면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가느냐는. 심리적인 부분까지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외국계 증권사니 뭐 국내 증권사니 뭐 리포트 나오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은 우상향 구간이라는 거.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움직였는데 오늘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이닉스의 좋은 소식도 나오고 조방원 같은 경우가 또 움직이고 그러면은 성장주만 가는 게 아니라 실적주도 움직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주 같은 경우는 밀리면은 매수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계좌에 돈을 벌어준다라는 거. 조방원이 뭐 가장 기본적이 될 테니까 이런 부분 보시고 반도체는 성장과 실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업종이고 그리고 이렇게 실적주가 움직이게 되면은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주들이 조금 쉴 거예요. 그러면은 성장주가 쉬면은 오히려 싸게 나와 있는 종목들을 쇼핑하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순환을 하시면은 아주 편안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내 종목이 지금 움직였니 아니면 지금 안 움직였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리고 소외감 느끼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차례가 바로 여러분들의 종목이 되니까요. 그 어떤 종목이냐는 이 말로 없는 시간에 제가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고 오늘도 준비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뭐 빠르게 움직입니다. 뭐 지수가 5,000포인트 넘어간 게 어제 같은데 이제는 5,800 넘어가고 6,000을 또 코앞에 두고 있어요. 네.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 하지만 소외되지 말자. 실망하지 말자. 내 차례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로 없는 칠 수 있을 4번 타자 업종을 골라보겠습니다. 저희가 설 연휴를 쉬고 왔는데 네. 또 주말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어떤 놀고 먹자 네. 관련된 어떤 4번 타자 업종을 찾아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이제 금요일만 되면은 이제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편하게 쉬고 있을 때 돈을 벌어다 줄 종목. 네, 최근에 맞습니다. 잘 쉬고 있는 섹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래서 바닥권부터 이제 쓱 잡아야 되는데 기존에는 성장 섹터였는데 이제 실적까지 겸비된 K푸드입니다. 음식료 K푸드. 네. K푸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K푸드가 최근에 좀 쉬긴 했어요. 맞습니다. 네. 뭐 작년에 워낙 뭐 삼양식품을 비롯해가지고 불닭볶음면 열풍이 글로벌 시장에서 강타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K푸드들도 계속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맞아. 보이다 보니까 한 템포 쉴 타이밍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뭐 미용 같은 경우도 계속 좋다가 한 템포 쉬고 하는 것처럼 이 K푸드 같은 경우도 계속 좋았기 때문에 더 가기 위해서 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작년에 조방원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멋지게 움직인 다음에 여름부터 좀 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외 현지화와 글로벌 문화로 이제 안착하던 단계다. 기존에는 널리 알리고 와 이런 게 있었네, 신기하네 라고 생각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스며드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핵심 투자 키워드가 글로벌 안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뭐 미국, 중국, 일본 우리랑 가까운 국가들은 이미 매출 비중이 여기 46%다 쏠림 현상이 나와 있을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유럽과 중동 이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중동은 사실 뭐 인프라나 아니면 유통 과정 자체에서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공장도 다들 증설하고 하면서 또 이제 K푸드에 우리가 뭐 라면 쪽만 생각하시는데 뭐 만두라든지 아니면 발효식품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시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유럽에 대한 공장 증설까지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랑 가까운 국가가 아니라 좀 먼 국가들도 이제 K푸드가 스며들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게 올해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K쫄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건 좀 특이한데 외국인들은 그렇대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쫄깃하다라고 하는 그 식감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떡볶이, 뭐 김밥 그리고 뭐 면류 중에도 뭐 탱탱한 면류들 또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국의 도파민 디저트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하나만 유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 유행이 사그라들 경우에는 이제 K푸드를 찾지 않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문화로 스며들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 점령하고 있고 뭐 자연스럽게 라면 가장 뭐 대표적이다 보니까 수출액 역대 최고 경신하는 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웰빙
그리고 피트니스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헬시 플레저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드 쪽을 우리가 잘 잡아나가고 있다라는 측면. 우리나라 하면 또 건강식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발효 음식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트렌드를 꽉 잡고 가는 이런 섹터다라고 보시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반바지봇 그리고 조방원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은 올해는 이제 K푸드 뭐 이런 K컬처와 함께 이제 우주항공, 자율주행 그리고 창투사 이렇게 K컬처 이렇게가 4개가 다 추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관심 갖는 분들 그리고 중소형 쪽에 관심 갖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같이 관심 가져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주말에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쉬고 있을 때 외국인들이 잘 먹고 관심을 가지면서 주가를 쭉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K푸드가 이제 뭐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옛날처럼 뭐 불닭볶음면 하나만 유행하는 게 아니라 많은 우리나라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또 외국인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K푸드 관련된 업종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그럼 이제 종목을 하나씩 선정을 해볼까요? K푸드 관련해서 안타 종목으로 1루까지 안정적으로 출루할 수 있을 종목은 뭘로 보세요, K푸드? 뭐 안정적인 종목 하면은 CJ 제일제당이 아닌가 CJ 싶습니다. 제일제당. 네. 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룩하냐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기업이. 그렇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가볍게 그리고 넓게 가고 싶다라고 계속 글로벌로 확장해 나가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네. 그동안 뭐 내수침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이제 FMC 쪽 사료나 축산 쪽으로 해서 이제 안 좋았던 부분을 정리한다라고 했죠. 올해 전체적으로 신년사나 이런 걸 다 봤을 때 안 좋은 부분 우리가 지금 성장 산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그리고 주력 사업에만 집중하는 이런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CJ 제일제당도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신 가격 같은 경우도 바닥 찍고 이제 판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꽤나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K 스트리트 푸드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 쪽으로 이제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세아니아 쪽으로 진출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미국을 넘어서 이제 유럽에 진출을 하고 중동에 진출하고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가 글로벌 열풍의 끝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작년에도 이제 뭐 K-팝 데모넌터스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룩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추수감사절에도 우리나라 한가위 같은 날인데 우리나라 노래가 퍼졌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린 맞아요. 기억이 나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만두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킨에 대한 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양념치킨을 먹는 순간 외국인들이 환상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냉동식품 제일 잘하는 기업 그리고 가장 넓은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기업 어디냐? CJ 제일제당 믿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역시 안타 종목으로는 CJ 제일제당. 비비고 만두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변을 확대하고 시장도 확대하고 있는 CJ 제일제당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음식료 업종 중에서 빠른 종목을 가볼게요. 이루타 종목까지 빠르게 이루까지 갈 수 있을 이루타 종목은 뭘까요? 좀 화려하게 비상한 다음에 잠깐 쉬고 있는 이 S&D가 S&D 빠르지 네네. 않을까 싶습니다. 아, 빠르죠, S&D. 네, 그래서 트레이딩 종목으로 이루타 종목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 뭐 긴 설명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불닭볶음면 소스 이 하나만으로도 끝났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불닭볶음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지화된 매운맛 그리고 하청을 넘어서 이제 R&D 파트너로서 발돋움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주가가 쉬고 있다라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너무 좋은 자리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대신 딱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첫 번째 양봉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 용구에 넣어놓고 수급 한번 순환매 돌면서 들어오는 순간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수급 들어오는 부분 체크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엠밴드 교육방이나 이런 곳에 항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은 꾸준히 있었는데 요즘 안 움직여서 지금 내가 보유한 종목 안 움직여서 소외된 것처럼 이것도 소외되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수급 한 번만 들어오면은 기존에 있던 엄청난 상승, 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쉬고 있는 구간인데 오히려 그러면 기술적 반등도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S&D 이루타 종목으로 아주 손색 없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불닭볶음면 소스 만드는 S&D 많이 작년에 아마 이 종목으로 수익
꿰보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좀 쉬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쉴 때 기회일 수 있다. 대신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한번 좀 확인하고 한번 공략을 해보는 전략 소개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호타준족, K푸드 종목 중에 호타준족으로 빠르게 또 멀리 3루까지 갈 수 있을 종목은 뭘까요? 자, 기존에도 한번 말로 없는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대상입니다. 대상. 네. 호타준족으로 빨리 가고 멀리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뭐 웰빙 시대가 되고 우리나라의 발효 식품에 대해서 사실 과거부터 이제 뭐 기대감도 있고 뭐 외국에서 관심도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져가기에는 뭐 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거부감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을 글로벌 현지화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이제 향이나 이런 부분도 제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편안해요. 우리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예를 들면 음식점에 뭐 청국장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구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나오는 거는 가루로 해갖고 냄새도 안 나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맛은 충분히 느껴지는데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현지화 전략을 잘 펼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뭐 미원이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건강한 식품 기업으로 이제 뭐 청정원 하면 뭐 대표적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종가 안주야 이렇게 간편식품까지도 진출하면서 멋진 모습 보이고 있고 종가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김치 수출의 절반 이상이 이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2022년에 미국 그리고 2024년에 베트남의 김치 공장을 아예 현지화를 해버렸습니다. 거기에 폴란드에도 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까지도 이미 진출이 끝났다. 계획이 아예 딱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고수익 소재랑 이제 바이오, 그러니까 그린 바이오 쪽으로 해서 우리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 쪽에서 바이오더마에서 화장품으로 넘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 아까도 라이신 가격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미노산 업황이 지금 계속 올라오면서 좋아지고 있고 뭐 이제 화장품이나 의료용 신소재 영역까지도 확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지금 과거에는 한 가지 분야만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지금은 여러 가지가 좀 연계가 되고 있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는 이것저것 가져다 쓴다. 저는 뭐 PDRN 얘기 나왔을 때도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전에 본 다음에.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대상이 중심에 또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면은 삼루타 종목으로 손색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상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 취지에서 3루타 종목으로 알려드렸어요. 음식료 K푸드의 또 하나의 축이 될 대상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을 확인하기 전에 또 이제 저희 말로 없는 종목 알려드렸던 거 랭킹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떤 것들 일단은 첫 페이지 볼까요? 네. 1페이지는 지금 든든하게 뭐 수익률이 워낙 네. 높다 보니까 순위에 변동은 없고. 네, 변동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바봇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관련된 업종들이 대부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는 자율주행, K컬처, 창투사 뭐 이런 쪽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자율주행 뭐 다 들어와 있죠. 네. 말씀드렸던 섹터들 그대로다.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페이지는 수익률 변화가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가 창투사로서 이제 100% 넘으면서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LX 일렉트릭이 야금야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티 안 나게 고점을 계속 갱신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건설도 드디어 100%를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3위까지가 다 세 자리가 됐네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 페이지도 이제 조만간 100% 아래는 진입을 못할 거다. 그러게요. 그래서 순위 변동이 이제 자주 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14종목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또 어느 정도 고착화가 더 되고 늘려야 있어요. 되나? 더 늘리는 거는 이제 힘들 텐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예, 여기서 이제 있는 종목들 사이에서도 쉬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한번 딱 움직이는 그쵸. 순간 위 상위권에서도 순위권 변동이 굉장히 심할 거고요. 밑에 우리 오리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종목들이 계속 이렇게 네. 100% 근처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고점을 갱신해 나가는 종목들 뭐 현대건설, LS 일렉트릭 이런 부분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그럴까요? 하면은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13번째 100% 와, 돌파 종목입니다. 네. 방금 정확하게 찝어주셨듯이 과거 10종목만 소개해드릴 때는 아예 등장도 못했어요. 100%를 넘어도. 14종목이라서 이제 되는 거고 14번째 종목이 100%를 넘는 순간 100%가 돼도 이제 순위권에서 소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지금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계속 꾸준하게 움직이는데 말씀드렸듯이 원전 같은 경우 그리고 현대건설은 우리나라의 시공을
부분을 시작부터 담당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거고 100%는 지나가는 자리니까 여러분들 목표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꺾일 때까지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저희 기존에 설명드렸던 G2파워 같은 경우는 고점 돌파해서 이제 1차 목표치 넘어서 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원전주 꾸준히 보시고요. 실적 계속 쌓일 거고요. 네네. LX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배전반이나 이런 쪽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XAI랑 이제 연계가 돼 있고 빅테크 기업 4개랑 또 이제 조율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두 개 이렇게 계약권 나올 때마다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LX 일렉트릭도 지금 구간에서 머물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LX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가장 든든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이런 종목들이랑 전선주 같이 뭉뚱그려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꾸준히 올라오고 2030년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들은 이제 좀 쉬고 있는 타이밍에서 여러분들 좋습니다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네네. 에코프로가 15만 원 아래 기회입니다라고 어제 급등한 다음에 오늘 돌파 못하니까 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제 거래대금이 이미 터졌잖아요. 그러면은 만약 여기서 급등한 이후에 살짝 쉬더라도 움직이게 되니까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21선 기울기가 우상향을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격이 벌어져 있던 부분을 좁힌 다음에 다시 출발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패턴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대장주니까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된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봇주들 지금 요즘에 좀 쉬고 있죠. 네네네. 1월에 너무 멋지게 움직여가지고 300포인트 이상 올라오다 보니까 뉴로메카 같은 경우가 이제 위험 종목 들어갔다 이제 경고 종목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되면은 이제 기준일이 되고 목요일 되면은 이제 슬슬 풀려 나가는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정도부터는 움직일 수 있는데 7만 원까지 한번 갔다 오면은 사실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기존에 여기 갭 띄워놓은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아예 메우고 간다라고 하면 더더욱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대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리스크는 딱 하나예요. 요 21선 기울기가 좀 완만하게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데 바로 돌파하면은 좀 쉬운데 한번 맞고 이중바닥선 움직임 혹은 다중바닥선 움직임 만들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기간이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 정도 3월 초 정도까지는 될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강력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까 S&D처럼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세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뉴로메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다시 또 기회가 온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로메카까지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오늘 K푸드 4번 타자를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말로 없는 쏘아 올릴 수 있을 종목 뭘까요? 자, 여러분 예상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바로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네. 다시 봐야 되겠죠? 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구간이 나오면 제가 꼭 알려드릴게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은 사실 눈길이 잘 안 갔어요. 계속 쉬는 구간이라서. 그리고 아직도 아까 S&D 말씀드린 것처럼 첫 양봉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매출이 8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컬처, K푸드의 선봉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불닭볶음면 이제 마케팅을 외국에서 인플루언서들이나 유명인들이 알아서 해주는 단계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지금 97개국인데 이제 100개국으로 수출하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서 아예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질이 개선되면서 한번 휴식 구간이 나온 거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수익금에서 일부씩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냥봉이 아니라 삼양식품은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아가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밀양 2공장이 이제 가동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풀 가동을 한다라고 하면 연간 25억 개 이상을 생산한다라고 해요. 연간 25억 개면은 사실 상상이 잘 안 가는 그렇죠. 수준인데 이 정도로 세계로 잘 뻗어나가서 아예 정착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는 공장 짓는 것마다 스마트 팩토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개선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진이 올라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기존보다 이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실적 전망으로 올해 매출은 이제 3조 원 넘고 영업이익 7천억도 넘는다라고 해요.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 구간에서 앞으로 지금 뭐 반도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뭐 엄청나게는 아니겠지만 조금씩 계속 상향 조치되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보시고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120만 원 아래 위치해 있는데 굉장히 좋은 구간입니다. 사실 좀 넓게 보면 125만 원 아래서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급등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125만 원 돌파한 다음에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온 흐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밀릴 때마다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행인 거는 21선 기울기가 아래로 내려가도 이제 완만해지기 시작하고 있죠. 언제 수급이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뭐 한 주씩이든 천천히 모아가는 음봉 나올 때마다 한 주씩이든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1차적으로는 이제 150만 원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사상치고치 돌파해서 175만 원 이렇게 25만 원씩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목표가 1차 목표가 돌파할 때마다 여러분들 제가 AS 전략 알려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360분 작년에 못 샀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역시 K푸드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양식품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조금씩 한 종목 한 주씩 사는 것도 약간 부담이긴 하지만 네. 100만 원이 넘어가서 한 주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저희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파트너님 또 이제 바로 유튜브 라이브 하러 이동하셔야죠. 네, 지금 뭐 이데일리 TV 유튜브 입장하시면은 지금 이 파이널샷 바로 옆에 제 얼굴 떠 있습니다. 터치해서 입장하시고 인사하시면 제가 얼른 뛰어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주말 대책 그리고 지금 지수는 올랐는데 내 종목 안 올랐다 하시는 분들 어떤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PI 첨단 소재 편. 우리 손안의 작은 일상부터 인류의 가장 먼 도전까지 이 모든 곳에는 보이지 않는 황금빛 신경망이 흐릅니다. 단 0.01mm의 두께로 세상의 온도를 제어해온 기업. 스마트폰의 조연에서 로봇과 우주 산업의 필수 인프라로 거듭난 PI 첨단 소재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의 첫 시작은 일상이었습니다. 기기는 더 얇아지고 성능은 높아져야 했던 스마트폰의 시대. 좁은 공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열과 전기 간섭은 늘 성장의 걸림돌이었죠. PI 첨단 소재는 여기서 폴리이미드, 즉 극한의 열을 견디는 필름으로 정답을 제시했습니다. 고온에서도 형태를 유지하며 전기를 완벽히 차단하는 이 얇은 막은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 과부하 없이 작동하게 만드는 가장 든든한 기초 체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술의 시선은 대지를 걷는 로봇의 신경계로 향합니다. 최근 로봇 설계의 핵심은 내부 집적화인데요. 전선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몸속 깊숙이 숨기는 것이죠. 배선이 촘촘해질수록 내부 온도는 급격히 오르지만 스마트폰에서 다져온 이들의 기술력은 로봇의 혈광으로 변모합니다. 좁은 통로에서 신호를 보호하고 열기를 다스리는 기술, 그것이 로봇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실체인 겁니다. 중력을 이겨낸 이 기술은 인류의 마지막 전장인 우주로 향합니다. 영하 269도의 냉기와 영상 400도의 열기가 공존하는 가혹한 심연. 일반적인 소재가 유리처럼 부서지는 그곳에서 PI 첨단 소재의 필름은 탐사선을 감싸는 황금빛 갑옷이 됩니다. 일상에서 시작된 기술이 가장 극한의 환경에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완성된 것이죠. 로봇의 신경을 보호하고 우주의 가혹함을 견뎌내며 세상이 더 멀리 가도록 버텨주는 기술. 모든 극한에서 기계의 생명을 지켜내는 이름, 바로 PI 첨단 소재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 인상을 예고하기 전 루이지애나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사업 투자를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첨단 산업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협상 카드로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사업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입법 지연 속에 한미 간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인식차가 드러난 셈이다. 일본이 가스발전소와 원유 수출 시설 등 대미투자 1호 사업을 확정하면서 미국의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세 부과 효력을 즉시 적용하겠다는 방침까지 전달된 가운데 특별법 논의가 늦어지면 25% 관세가 다시 부과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5,8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증시가 연이틀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다양한 업종별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코스피 지수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역시나 반도체 투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시장에서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HBM4입니다. HBM4와 관련해서 누가 더 우위를 점할 것인가가 관심사인데 올해의 HBM4 시장에서 점유율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HBM4 시장의 초기 점유율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SK하이닉스가 우위를 차지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지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HBM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뭐 마이크론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뺏어간다라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 초기 시장 점유율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가 가져갈 걸로 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생산량이 작년 대비했을 때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생산량의 증가량이 다른 마이크론이라든지 SK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 5년 동안 거의 매년 한 47조 정도를 반도체 시설 투자에 진행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게 바로 삼성전자였고 선제적으로 클린룸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증가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 클린룸을 지금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량은 역시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공급이 워낙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생산량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삼성전자의 매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추가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듀얼빈 전략이라는 거를 이제 활용을 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이제 HBM4가 들어가는 신제품 GPU가 나오잖아요. 이제 베라 루빈인데 이거를 이제 하나의 스펙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스펙으로 만들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엔드급을 만들 수도 있고 미들급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게 될 텐데 아무래도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엔드급 제품의 HBM4를 독점적으로 납품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0나노 5세대 D램을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나노 6세대 D램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엔드급 제품에는 삼성전자 제품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총량 대비했을 때 하이엔드 제품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기존 제품 대비했을 때 가격이 한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이엔드급을 선점한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계속적으로 지금 엔비디아와 워낙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HBM을 납품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신뢰감이 워낙 많이 쌓여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량 양산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면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초기에는 역시나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마이크론이 일단은 시장을 조금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겠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개인적으로는 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제 뒤쳐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양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SK하이닉스 역시나 한참 뒤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역시나 우리나라 양대 산맥이 한동안은 계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뭐 크게 우리 메모리 사업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 점유율에서는 역시나 하이닉스가 앞설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엔비디아의 듀얼빈 전략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전망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주가 좀 쉬어가지만요. 그래도 양호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는 파운드리 사업 역시나 회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그동안 아픈 손가락이기도 했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좀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배경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메모리가 워낙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지금 HBM을 확보하는 게 정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HBM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삼성전자에게 자체 칩 같은 거를 위탁 생산을 맡기고 이거를 빌미로 해서 우리 메모리를 그래도 줘라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파운드리와 그리고 즉 위탁 생산을 할 수 있고 메모리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 네. 실제로 실제로 테슬라 위탁 생산을 맡았을 때 상당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틱톡의 모회사죠.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조건으로 해서 지금 삼성전자의 위탁 생산을 맡기면서 메모리도 확보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와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이 파운드리 드디어 이제 회복으로 가면서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픈 손가락이었잖아요. 네. 위탁 생산이 적자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밸류업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삼성전자니까요. 뭐 지금 뭐 20만 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20만 원까지는 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20만 원 선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전망은 여전히 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투탑이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소부장도 흐름 같이 해가고 있고요. 소부장주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라는 고민도 커지는데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탑픽을 꼽아주신다면 어떨까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장비주들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공장도 증설하게 되고 장비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비단 같은 경우는 사실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거의 한 6종목, 7종목만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HPSP라든지 아니면 프로텍이라든지 아니면 VM이라든지 동기세미캠과 그다음에 삼양NC캠 같은 경우는 소재이긴 하지만 묶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거나 최고가 순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들 기업의 공통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업계 선도 기업들입니다. 선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편이기 때문에 R&D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HBM4라든지 아니면 TSMC의 첨단 공정이라든지 이렇게 기술이 개발될 때 여기에 맞춤형 제품들을 개발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납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선도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기술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그래서 기존에 추천드린 종목들 계속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지만 새로운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코세스라는 종목인데 지난 이제 1월 달에 거의 뭐 최고가 순까지 한번 갔다가 지금 한 달 조금 안 되게 한 20일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저점에서 이제 지지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21선에서도 역시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보면서 한번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와 그다음에 레이저 응용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수주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하나에 더 기대감이 있는데 반도체도 굉장히 수요가 많지만 지금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인프라 없이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연료전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를 만들고 있는 글로벌 1위 회사가 블룸에너지라는 회사인데 최근에 300억 원대 이상의 블룸에너지 제약 장비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첫 번째 초도 물량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 앞으로 이 블룸에너지
에너지가 공격적인 증설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인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쪽 장비도 굉장히 좋지만 연료 전지까지도 지금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이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상태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한 120%, 그다음에 150% 가까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가 정도는 뚫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실적주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29,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월 저점 구간입니다. 18,000원 정도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탑픽 종목 알려주셨네요. 코세스 후공정 레이저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함께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도 섹터 반도체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고 또 다른 주도 섹터 조방원 쪽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조방원도 주가가 다시 흐름이 돌아와 좋습니다. 특히 조선주 양호한 흐름 돋보이고 있는데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 계속 받아가고 있고요. 이익 개선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기대 요인 좀 정리해 보고요. 또 탑픽 종목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 될까요? 일단은 오늘은 뭐 대형주뿐만 아니라 지금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모두 다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수주가 작년보다는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익도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나 조선주가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수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2022년도 때 계약을 했던 수주건들이 저선가에 좀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판매된 이 선박들의 매출 비중이 계속 점유를 하고 있을 때는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2년도에 수주했던 저선가 선박들의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3년도와 2024년도 때 수주했던 고선가 선박들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수익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 조선사 모두 다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익 성장치를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주 같은 경우도 친환경 선박, 뭐 LNG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작년 대비 수주량은 늘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친환경 이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니까 노후된 선박들도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LNG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미국의 LNG 프로젝트 때문에 상당한 수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친환경 선박 쪽에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과 사실 지금 이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박은 대부분 다 친환경 선박은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가 올 확률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 조선사들 수주량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군함 사업들 같은 경우도 정책적으로 이제 미국 내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당분간은 해외 조선소에도 만들 수 있는 법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한국에서 미국 군함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조선 3사라든지 다른 기자재들 특히나 엔진 같은 경우는 중국과 경쟁을 하지 못하고 중국과로 경쟁이 전혀 되지 않는 독보적인 어떤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엔진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가격적인 부담이 좀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세진중공업을 말씀드릴 텐데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상벌일 정도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점까지 룸이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네. 이 회사가 LPG 탱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이고요. 그다음에 현대 계열에 거의 독점적으로 이 데크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소가 수주량이 는다라고 한다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자재 쪽에서 특히나 주력을 하고 있는 사업 쪽에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주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기술적으로는 부담이 상당히 덜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25,000원 정도를 한번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이죠. 한 17,800원 정도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살펴봤습니다. 세진중공업 현재 가격 부담 좀 낮은 종목으로 또 소개해 주셨고요. 역시나 가장 큰 핵심 모멘텀은 미국향 수주로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하면은 또 원전주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원전주도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신고가를 장중에 기록하기도 했고요. 기회 요인 좀 정리해보고 현 구간에서 좀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 될까요? 네, 이제 조선뿐만 아니라 원전도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우리 기술도 지금 한 15% 가까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가 확산이 되면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지금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대형 원전 또는 SMR입니다. 그래서 원전 쪽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탈원전에서 이제 회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을 10기 정도 만들 예정이고 그 이후에 SMR도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 독일이 사실 유럽 지역에서 가장 이 원전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던 나라였는데 독일까지도 이제 돌아섰습니다. 원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은 이제 단기 모멘텀이 아니라 중장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 이제 완벽하게 이 리스크가 소멸이 됐죠. 우리나라도 대형 원전 2기를 만들기로 했고 SMR도 이제 건설하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국내 리스크도 소멸이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는 또 미국과 협력 기대감이 굉장히 높잖아요. 미국은 사실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사실 원전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시공 능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아니면 프랑스인데 사실 우리나라와 관계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협력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원전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5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포함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죠. 그다음에 이런 안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역시나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력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원전을 대량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면 가장 많이 수주가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대장주인 두산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독보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제가 오늘 좀 기술적인 역시나 부담이 좀 없는 종목으로는 S&T 에너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단 원자력 발전소의 필수 보조기기로 알려져 있는 복수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신한울 관련해서도 일단 수주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전주로도 불릴 수가 있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제 주력 사업이 굉장히 탄탄한데 이 회사가 일단 배열해수 보일러 쪽에서는 BHI와 함께 양대 산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력 발전소에서는 이 배열해수 보일러가 필수이기 때문에 지금 전기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발전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배열해수 보일러 쪽에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또 에어쿨러 같은 경우 공랭식 열교환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역시나 이 또한 LPG 쪽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200억 원대, 222억 원을 달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5년도 작년 기준으로요. 그래서 4배 이상 급증하는 모습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실적이 고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반등이 나온 초입 구간에 있는 S&T 에너지는 꼭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1차적인 목표가는요. 최고가 한번 도전할 것 같기 때문에 6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4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 에너지에 대한 설명도 도와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업종 또 짧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의 경우에 오늘 업종 지수는 파란불 들어와 있기는 한데 종목별로는 흐름 좋은 종목들이 또 눈에 띕니다. 잘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분위기고요. 뭐 K뷰티, K안티에이징은 뭐 계속해서 빅 키워드인데 탑픽 종목 화장품주 안에서 꼽아주신다면요. 대장주라서 너무나 다 알고 계신 종목일 텐데 APR이 역시나 가장 오늘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빨간불? 네, 오늘도 빨간불이고요. 지금 뭐 전고점 저항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번 이 부분만 뚫게 된다면 기술적 정선이 무너지면서 일단 한 번 더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돌파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쟁사 대비 강점들은 미용 의료기기도 만들고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소모품 매출도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화장품까지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가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게 경쟁사들 대비했을 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브랜드 파워는 막강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일단은 유통하고 있는 채널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채널들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국가들까지도 다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그런 면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00%가 넘게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장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적으로도 확인했기 때문에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은 내려놓으시고
보셔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25%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매출 같은 경우도 한 2조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만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수준에서는 베팅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또 2종이 하반기 때 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제품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33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전 저점 구간이죠. 한 26만 원 정도 선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뷰티 대장주로는 APR 꼽아주셨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핫한 업종 위주로 점검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스피가 5,700선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장중 19만 원을 돌파하고 SK하이닉스가 90만 원 선을 회복하는 등 반도체 업종의 이익 개선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미국 증시가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코스피가 조정 없이 오르면서 증권가는 코스피 하단 지지선을 5,000포인트로 높여 잡았다. 하나증권은 반도체 업종의 순이익 전망치가 기존 137조 원에서 259조 원으로 상향된 것을 근거로 향후 1년 내 지수 상단을 7,900선까지 제시했다. 주요 증권사들도 코스피 목표가 상단을 잇따라 높이며 7,000포인트 시대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의 상법 개정 추진과 103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고 수준의 고객 예탁금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JP모건과 시티그룹 등 외국계 투자은행 역시 목표가를 7,000부터 7,500선으로 일제히 올리며 한국 증시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했다. 네, 마감 약 5분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라스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메리스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코스피는 너무 좋은 모습 5,800선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시장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긴 연휴 이후에서 지속 강세 구간에 좀 다시 복귀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에 기존 이제 주력 섹터였던 이제 조선방산 원전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를 계속해서 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위한 국가 전략에 대한 계획을 좀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조선사들의 협력이 좀 필요하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좀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제 종목을 좀 살펴보면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군안과 이제 본업에서 현재 28년도까지 이제 도크가 계속해서 좀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28년도까지는 일단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방산업체 대비해서 특히 이제 조선업과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28년도 실적을 끌어다 이제 방산업체들을 밸류에이션 해보면 대략 PER 한 30배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조선 섹터의 가장 큰 회사인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여전히 좀 낮은 PER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안 관련된 MRO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모멘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미국 서부 쪽의 MRO 물량이 이제 소화가 어느 정도 다 이제 도크가 채워지면서 인해서 북쪽에 이제 시애틀로 물량이 좀 넘어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좀 계속 나오고 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비고마린 그룹과 MOU를 체결해서 군안 사업을 계속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 대비해서 삼성중공업은 군안 관련된 내러티브로 인한 상승이 좀 적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주가가 좀 매력적인 건 군안 관련 모멘텀을 충분히 좀 더 받을 수 있는 삼성중공업 쪽이 더 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사실은 이번 턴 계속해서 오늘 하이닉스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하고는 있는데 이번 턴
처음에 랠리, 그러니까 반도체 탑2가 움직였던 것은 역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이슈였습니다. 그러면서 AI 하드웨어 업체들, 그러니까 빅테크 업체들은 오히려 이런 레거시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히려 실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내러티브가 시장에 형성되면서 빅테크들의 주가가 같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구글에 직납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 밸류체인 안에 있는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두산전자 같은 종목들은 사실 그렇게 큰 흐름이 좋지 않았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역시 4분기 일회성 비용이 좀 반영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MSCI 지수에 편입되지 못하면서 이런 부분도 시장에 매물을 좀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하지만 지금 정도 자리라면 26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답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26년도 이스페타시스의 매출이 1.6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추정치가 대략 3,500억 정도인데 이스페타시스의 시가총액이 대략 7조 원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가격대까지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 그래서 지금 좋은 기회를 활용해서 한번 AI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 한번 접근해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이제 농기계 전문 업체인 존 디어가 이제 전일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11%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설 기계와 관련된 이제 미국의 센티가 캐터필러를 비롯해서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내에는 HD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센티 개선의 효과를 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까지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HD 건설기계 이런 종목들도 시장의 관심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주목받았던 업종, 조선 그리고 반도체 건설 기계 안에서 특별히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결국 5,800포인트 위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2.3% 급등세, 전일 대비 130포인트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하락 전환했습니다. 0.5%가량 내려갔고 1,154포인트 마감 예상됩니다. 코스피 200도 2%대 오름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어졌고요.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기관이 1조 5천억 원 이상 순매수, 외국인이 8천억 이상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개인도 8천억 원대 팔졌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제와 반대로 움직였는데 기관은 아주 소폭의 매도이고 외국인이 2천억 원 이상 물량을 좀 덜어냈습니다. 개인이 3천억 원대 순매수세로 대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흐름 다소 엇갈렸는데 삼전이 거의 지금 보합권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마감 기다리네요. 19만 원 선 위에서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94만 7천 원 선까지 또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차, LG엔솔은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2월 20일장) 금요일장 국내 증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가 5,800선을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번갈아 가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 트레이딩 뷰 통해서 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종목별 흐름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국내 증시를 5,800으로 이끌었던 건 SK하이닉스의 영향력이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6%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95만 닉스를 터치해낸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에서 SK하이닉스의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소식들 들려오면서 시장의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오늘 이에 따라 SK스퀘어 역시도 2.4%대 강한 흐름 보이면서 마감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밖에 금융업종도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연일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증시 화랑과 함께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이 3차 상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밖에 오늘 조선과 방산 그리고 원전도 강한 흐름 가져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오늘 5%가량 상승을 했고요. 하나오션도 6%대 급등으로 마감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산 역시도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강한 흐름을 장중에 이어갔던 모습인데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8%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하나 시스템도 9%, LIG 넥스원의 경우에도 5%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밖에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 방산, 원전 외에도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좀 코스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가증권 시장 신고가 랠리를 펼쳤다 보니까 빨간불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종목별 흐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죠. 코스닥 어제 5%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갔던 만큼 오늘 전반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도 약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2%대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ABL 바이오 역시도 3%대 하락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강했던 미용기기 역시도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클래시스 1%가량 조정받았고요. 파마 리서치 역시도 1% 하락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일리아 이 시밀러 관련해서 기대감을 모아갔던 삼천당 제약의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견조한 모습 보여주면서 강보합권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2차 전지 역시도 오늘은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주들도 오늘 하락세 보였다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에 있어서도 오늘은 탄력을 받지 못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별 흐름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자세한 지수와 수급은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지수 마감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결국 5,800선 위에서 마감 지었고요. 사상 최고가에서 마감입니다. 5,808포인트까지 올랐고요. 2.3%대 급등세입니다. 코스피 200도 비슷하게 2.3% 급등 흐름 가져갔고요. 코스닥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0.58% 전일 대비 내리면서 1,154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을 했고요. 이에 계속해서 상승권에서 머물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5,809포인트까지 고점을 그렸고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더 넓혀주려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결국 131포인트 오른 채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반짝 상승 출발하기도 했는데 이내 하락 전환했고요. 마이너스권에 머물렀는데 장 초반에 낙폭이 좀 컸습니다. 1,147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내 낙폭을 만회해주는 모습 1,150포인트는 유지해주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의 수급 살펴보시면요. 기관의 수급이 역시나 오늘도 주요했습니다. 기관이 연일 코스피에서 순매수 포지션 잡고 있는 가운데 1조 6천억 원대 물량 또 가져갔고요. 외국인은 오늘도 팔자세 7,400억 원대 순매도세 확인됩니다. 개인도 매도에 동참하면서 9천억 원대 팔자세 그렸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소 엇갈리는데 기관이 소폭의 순매수로 결국 집계가 됐습니다. 방향성을 계속 탐색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2천억 원대 순매도, 개인이 3천억 원대 순매수로 수급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또 외국인은 어떤 선택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95만 닉스를 찍은 SK하이닉스 1위에 올라왔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까지 자리하면서 조방원들의 흐름이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도 오늘 상승세 이어갔고요. 하나 오션을 비롯한 조선주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조선 해양 관련해서 액션 플랜이 공개된 가운데 연일 상승하는 흐름 포착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는 다소 조정받았으나 외국인의 순매수세 이어졌고요.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CMTX, 원익 IPS, 유진테크, 외국인의 선택 받아갔습니다. HVM, 스페이스X 테마주인데 모처럼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였습니다.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삼성전기의 흐름이 또 눈에 띕니다. MLCC의 가격 상승 전망이 나타나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이 줄줄이 이뤄지는 분위기고요. 이제 MLCC 업황에 대한 계속적인 강세 흐름 속에 삼성전기도 역시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차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이제 전자 부품 사이클로 2차 AI 사이클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받아가고 있고요. 삼성전기 주가는 오늘 장 초반에 38만 6천 원까지 고점을 찍기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종가 기준으로도 5%대 급등하면서 37만 7천 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입니다. 1위에 KB금융 올라와 있고요. 금융주 안에서 역시나 기관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아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어제자로 이제 체코와의 공급 계약 소식 전해졌는데 오늘까지 또 상승세 이어가면서 장중에 신고가 흐름 연출했고요. 현대차, 현대건설, 하나오션까지 기관의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코스닥단에서는 코스닥 1위 에코프로 자리했고요.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 에이벨바이오까지 제약바이오 종목들 꾸준히 기관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또 태웅의 흐름도 돋보였는데요. 원전주로 함께 엮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는 모양이었습니다. 태웅 같은 경우에는 원전주 안에서 또 새롭게 모멘텀 받아갈 것이라는 의견이 증권사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요.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 안에서 원전주의 전망이 계속해서 밝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장중에 38,400원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고요. 결국 10% 가까운 급등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36,4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이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만나보셨고요. 오늘 시장 3가지 포인트 정리해봤습니다. 김주영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 3가지 포인트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800선을 돌파해냈고요. 결국에는 5,800선에 안착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5,700선을 가뿐하게 올라선 이후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갔던 유가증권 시장이죠. 결국에는 5,800선까지 이끌었던 건 반도체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95만 닉스를 돌파해내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냈는데요. 결국에는 블랙록이 투자를 이어간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지분 5% 이상을 확보하면서 4대 주주로 올라선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블랙록이 SK하이닉스의 지분을 5% 이상 확보했던 건 2018년 이후 처음이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감을 모아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삼성전자 역시도 어제 급등을 하면서 19만 전자를 터치해냈죠. 이제 시총 1,100조 시대를 열었는데요. 글로벌 시총 역시도 크게 올라간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총 14위로 올라선 삼성전자고요. 1년 전만 하더라도 30위권에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 주가 상승과 함께 시총 순위도 수직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의 두 번째 포인트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미국이 중동의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배치하면서 전면전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특히나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이 핵 포기 시한을 최대 15일로 주겠다라고 제시를 했고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경고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이 부분이 강하게 부각됐던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 역시도 2%가량 상승을 하면서 오늘 정유주, 유가주 강한 흐름 가져갔고요. 방산주 역시도 시장의 투심을 자극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네, 오늘 세 번째 포인트는 3자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가 3차 상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고요. 이르면 다음 주 24일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도 투심 강한 흐름을 가져갔던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러한 분위기들 2월 들어서 강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KRX 지수를 살펴보면 상승률 1, 2위를 따져봤을 때 KRX 은행과 또 KRX 증권 지수를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분위기들 증권, 은행에 이어서 보험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보험주들 상당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주목도를 높였다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 같이 한번 잡아봤고요. 다음 주 시장 전략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연휴 마치고 돌아온 이거래일 연속 시장은 양호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제 2월 마지막 주 펼쳐질 텐데 다음 주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께서는 다음 주 좀 준비한다면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다음 주도 굉장히 좀 좋은 장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좀 부진했던 섹터의 반등을 한번 기회를 노려보면 어떨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네.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 캡의 가격을 대략 27년까지 3만 달러 미만이라고 책정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차량을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까지 다운시키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드웨어 가격을 좀 낮추면서 일론 머스크는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에서 좀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 오늘 나온 얘기가 네트워크를 9개 도시로 이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 미국 하원에 좀 올라와 있는 법안과 굉장히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셀프 드라이브 액트라는 법안이 하원에서 발의가 된 상황이고요. 이 법안이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로보택시가 주별 단위로 이제 규제가 적용이 됐는데 이번 법안이 발의되면서 연방 차원의 법안으로 이제 격상되는 법안이다. 그래서 로보택시의 확장성 측면에 있어서는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로보택시의 수량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도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이제 하원 통과가 예상이 되고요. 9월에는 상원을 통과하면서 하반기에는 법안으로 제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와 함께 가장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는 개인적으로 HL만도가 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미국의 로보택시 3사, 그러니까 특히 4사까지도 샤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돼서 로보택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지거나 아니면 수량이 좀 늘어나면 그대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HL만도를 비롯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 현대차도 사실 이번 랠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제 CES 이후에 조금 조정의 폭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자동차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의 계기를 한번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자동차 쪽이 설 연휴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그 전에도 다소 주춤했었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 다음 주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이슈도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주에 그럼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좀 쉬어간 섹터나 종목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아까 자동차 섹터 말씀드렸고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삼천당 제약이나 뭐 펩트론 같은 종목들이 어제 좀 많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여러 IT 섹터에 대비해서 그리고 기존의 주도 섹터에 대비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빅바이오텍 중에 ABL 바이오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고 이런 부분 좀 설명해 드리면서 다음 주에 한번 기회를 가져보자 하는 의미에서 가져와 봤고요. 사실 ABL 302가 관련된 계속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노피와 관련된 이슈인데 ABL 301은 CNS와 관련된 파이프라인이고요. 사노피의 큰 기술 이전을 한 약품인데 이상에 진입하기 전에 뭔가 이상이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이제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마일스톤 지급 연기에 대한 부분을 주가에 일정 부분 반영했었고요. 사실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으로 하는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는 CNS 쪽에는 패트 트레이서 도입이 일단 필수 행보에 가깝고요. 사노피는 이제 패트 트레이서 도입을 통해서 뭔가 좀 확실하게 임상의 과정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일상에서 보다 정밀한 임상을 전개 이후에 이상에 진입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파시뉴클레인을 타겟으로 하는 ABL 301 같은 경우에는 임상이 거의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패트 트레이서 도입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도입을 통해서 오히려 마일스톤 지급 시기가 밀려났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동사의 파이프라인의 사노피가 얼마나 더 공격적이고 얼마나 더 세부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 자리에서는 사노피에 대한 노이즈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오니스라는 미국의 이제 바이오텍과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는 기존 RNA 작용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으로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잘 됐었는데 이번 논문을 통해 밝혀진 내용은 ABL 바이오의 BBB 셔틀을 이용하면
근육 질환까지도 타겟으로 설정해서 전달이 용이하다. 이런 내용의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중항체 전문 업체인 ABL 바이오가 사실은 RNA 영역으로 모달리티를 확장하면서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논문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논문이 사실은 주가의 사노피 노이즈로 인해서 일정 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고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3월이면 ABL 001 이제 담도암 파이프라인에 관한 OS 데이터와 PFS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패스 테라피틱스에서 이 데이터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가속 승인이 받아서 심지어 올해 안에 001이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항암제 쪽 ABL 001 같은 경우에는 항암 쪽 파이프라인인데 지금 현재 옵티버의 BMS와 지금 현재 우선 협상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BL 바이오가 작년에 2건의 메가딜을 체결했고 올해 만약에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온다면 항암제 쪽 파이프라인에서 기술 이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ABL 바이오는 역시나 롱텀한 관점에서 기술 이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이고요.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이다.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술적으로도 현재가에서 매우 좋은 자리라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가 매수 추천드리도 하고요. 목표가는 27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6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 이전 높은 기대감 높은 종목 ABL 바이오 짚어주셨고요. 지난 1월 28일에 전고점 부근 뛰어넘으면서 목표가 27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는 18만 8천 원 선에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ABL 바이오까지 함께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주 시장 한마디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메시지를 좀 갖고 다음 주 좀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시장이 워낙 강세장이다 보니까 현재 자리에서는 매도를 고민하기보다는 수익을 끄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을 극대화 나갈 수 있는 다음 주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좋은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차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증시 단 2거래일만 있었던 이번 주였지만 그래도 어떤 때보다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한 주였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긍정적인 시장 흐름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